저희가 먼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궁금한 부분, 이 시간 관계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세 가지 사항을 요청을 드렸어요. 보상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시기 언제쯤 보상을 앞당겨 줄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토지주민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 좀 어떤 때 20통도 이상 오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에 농지 전수조사 그 법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모든 걸 자세하게 다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며칠 안에 나갈 거예요. 그 유튜브 보시고 일단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정도의 시간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 그 세 가지를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텐데요.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양도세 할 때 앞장서서 우리 공전을 도와주신 분이고, 이번에 이제 우리 공무주택특별법에 계속 늘어나는 그런 거로 해서 2년 안에 보상이 안 나오면은 11.5% 이자를 가산금을 달라는 거에 그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런 지금 오늘 선거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현주님 내려오신다고 저희는 흔쾌히 모시고자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오시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오늘 오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걸 요구하거나 강력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이 아마 답답해서 아마 이현주님 오시면 궁금해서 물어보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공전의 의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시간 너무 짧아서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 설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요 이현주 의원님께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힘이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공전협에서 전국의 공공주택연대 공전협에서 의장님이 지금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왕숙지구 위원장님이신 부위원장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먼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공전협의 지금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자리는 우리 이휘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토지주 간담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때와 같이 또 그 간담회 일환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오셨는데 또 우리 후보님들에게 인사차 오셨는데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가 평택 기재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사항을 또 저희들이 이현주 의원님을 통해서 법안 발의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제 수용당해서 여러 가지로 정당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토지 보상이 공기업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집권당에서 잘 보시고
상황들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LH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신대기 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쳐갖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보상을 빨리 하라고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 참으로 진짜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지자물 조사하고 또 보상계획 공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법안이 또 발의가 돼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은 그 법안이 나오면은 통과가 되면은 그 내용이 보상이 지연됐을 경우에 2년 후에 안 됐을 경우에 취소하거나 또 연 12%의 이자를 우리한테 주던가 여러 가지 환지 방식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공론화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은 정치권에서도 기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란 후보님 계시는데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님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의 지역의 민주당 개혁행동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용남입니다. 지제 역세권 개발이 애초의 방식대로 한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모임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한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으로 바뀌는 바람에 수용은 역시 이제 수용할 때 보상가가 가장 관건이 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빨리 하느냐. 사실은 뭐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연돼서 늦게 보상을 받으면 보상가가 사실은 뭐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도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가와 시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물 조사를 해야 보상가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걸 좀 빨리 진행해 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일이죠. 늦추면 안 되는 건데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면 나중에 그 보상 가격 갖고 뭐 협상이나 다툼이 길어질까봐 이걸 실패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어도 이제 공기업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게 어떤 사익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뭐 농지 전수 조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이 그동안 제가 있는 평택 지역에 고덕 국제 신도시도 있고 뭐 기존에 옛날 송탄 지역도 있고 지금 국회에서 공부로 따지면 병 지역에 원도심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우리 지역 주변이 가장 평택에서는 뭐랄까요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아질 지역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의 연계성을 놓고 봐도 그렇고 이미 SRT는 수서에서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통은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까지 보상가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여러분의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정당한 보상, 그리고 신속한 보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뜻깊은 이런 행사에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 요구사항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주차를 못해서 좀 기다리는데 제가 오늘 오신 각 후보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맨날 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왜냐면 선거를 안 할 때는 국회의원분들 시장에 보려면 아무리 읍사하고 사정해도 안 만나줘요. 근데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먼저 와서 악수하고 만나자고 하고 오라고 안 해도 오고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고 이제 선거 딱 당선되시면 너 나 알아? 딱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안 그러실 자신 있나요? 제가 만나달라고 항상 만나주나요? 네, 오늘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전에도 김현정 국회의원 그때도 많이 협조를 했었는데 딱 되고 나서 제가 촬영하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직업이 뭔지 알죠? 나 옛날에 데모했던 사람인데 데모하세요. 데모 안 하면 그냥 돈은 안 돼요. 데모하세요.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한 번 만나달라고 하면 정말 힘들게 진짜 뭐 공문 보내고 편지 보내고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거철에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막 손도 꼭 잡아주고 가면 허그도 해주고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이런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웃고 따뜻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평택시에 가면 공무원들이 일반인 5천원에 입고 가는 사람 보면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네, 아줌마라고 불러요. 네.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요? 네? 이때는 뭐라고 부르나요? 이때는 뭐 선생님, 사장님, 뭐 이렇게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 신한 후보가 오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신한 후보는 안 오셨는데 평택시에 가면 언제든 따뜻하게 호칭을 조금 기분 좋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줌마 저리 가요. 아줌마 저리 가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좀 예의 있게 해주셔야지. 민원인들한테 너무 이렇게 지금 뭐 아줌마 뭐 아저씨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런 유머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한성호 의원님도 지금 이 지금 일단 당선되시려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멋지신 얼굴에 미소도 지으시고 이기영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러는데 나중에 변하지 마십시오. 이 정치인들은 다 변해요. 각각 우리 변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 가진 마음으로 우리 민원인들을 대해준다면 저희도 언제든지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 협조하고 긍정적으로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부담을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형제다, 내 가족이 당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내 가족이 수용을 당했어. 근데 팔지도 사지도 못해. 융자는 있어. 내일 모레면 경매가 떨어지려고 해. 내 어머니 일이라면 내 그 일이라고 참 힘들고 슬프겠구나. 그러면 그래도 직접 해결은 못하시지만 변호사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 저희보다는 높으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보다는 중간 역할을 할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저희가 폭도가 아니에요. 폭도가 아니고 일부러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미분기지법부터 브레인시티부터 그리고 이 고덕부터 얼마나 많은 땅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 평택 시민이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항상 억울함을 안겨줬고 할 때마다 아프게 했어 우리 가슴을요. 저희는 너무
제가 이제 친한 언니랑 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팔아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다 반대하고 협조 안 해주다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편이 돼서 다 노무현 대통령을 앞에 팔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아무도 협조 안 해주고 그분 외롭게 하셨잖아요. 이런 게 정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앞으로 정치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 소유자들을 이 수용이 되면 대박이다. 근데 니네 돈 더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인식에서는 좀 벗어나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정치하시는 분한테 제가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니고 제가 신뢰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오늘 저희랑 같이 저희가 그 대책위가 그 여러 개 있는데 저랑 또 많이 의논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친구기도 한데 우재부 위원장님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어요. 우리 우재부 위원장님도 아마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위원회 위원장으로 토지개발 전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 맞추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윤철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자리 후보님들과 같이 예를 들어 우리 주민과 지지를 위해서 뭔가 일정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이윤철 위원장님은 진짜 사실성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뭔가 마음을 다 맞추셔갖고 우리 주민과 지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시는 우리 이윤철 위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칭찬도 받고 이제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더 지금 열심히 우리 토지주들을 위해서 우리 그 대책위원장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아마 일주일 안에는 또 다시 만나서 민원협의체를 다시 제기하고 저희들이 그 토지주분들이 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좀 빨리 될 수 있어요. 이제 위원장님하고는 뜻이 뭐가 맞냐면 우리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도 많아요. 연로하신 분도 많아서 얼른 또 돈 받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쁜 것도 사입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몰라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내년 여기 예정은 28년, 29년이지만 내년 가을부터라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저희가 많이 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개별 공시지가도 이번에 이렇게 올리는 시간이 끝났었는데 그때도 평택시에서는 보상가 관계대를 올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야 돼요. 지구계획 승인을 지금 신청해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계획 승인 신청 그림.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거냐면은 아파트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돈은 어떻게 나는지, 학교는 어디로 들어서는지,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고 작업하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LH에서 토지 소유자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다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데 이제, 아니, 우리가 수용 받아서 가는 사람이, 그걸 왜 우리가 궁금해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우리가 가족 보상이 있잖아요. 이주자 택지라든가, 협자 택지라든가, 120평 아파트 받은 분들이라든가, 상업용 택지라든가, 그런 것도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구계획 승인 그림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본인들의 의견도 말씀하시고, 아마 LH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공청회를 열었었어요.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공청회 열었을 때도 LH가 집주가서 편지 보내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신문 일간되는 게 딱 보내고 올라가고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몇십 명만 모였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공고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물치도 어디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의 또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대책이 저 대책이 서로 따지지 말고 다 모여서 한 번만 하거든요. LH가 그 공청회를.
10월달 될까요? 10월달? 9월달, 10월달? 네네. 그때쯤 되면 공청이 열릴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와서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놓은 거를 그때 이제 발표들을 좀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어떤 토지주가 저한테 너무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세월호라든가 무한공항 이런 데 같이 있는 사람은 퐁당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연은 또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거기에 우리를 삼고, 그래도 우리가 대책위에 서로 협조 많이 하고 서로 잘 지내고 이래서 LH 분들을 설득을 많이 시키는데,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면, 특히 우르내기 저쪽이 가만히 있으면은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엄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은 이제 시간대를 딱딱 맞춰서 우유를 먹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울어야지 젖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면 그 변호사 역할을 김용남 의원님께서 당선되셔서 저희의 목소리를 지금 내주신다고 여기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믿고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나오세요. 하시면 돼요. 나오세요. 이분은 워낙 미남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여기서 듣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이제 시장님과 그리고 여기 국회 후보님과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원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응원해 주신다면 이 현안에 대해서도 빨리 해답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가면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나타난다. 저도 사실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꼭 드릴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이 지역구인 제6선구 고덕동, 고덕면, 용산동이 제 지역인데 항상 저희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함께해 주신 김용남 국회 후보님과 의견을 교환해서 이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혁 시의원님 말씀 주시고요. 우리 임원들이 좀 잠깐 앞에만 나가시는데 25명 딱 맞추고 아직 못 들어오신다고 밖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현재 평택시의 부동산 대표위원을 맡고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효덕소고학교 30대 졸업생입니다. 2023년도 2월 15일 날 평택 지제 역세권 공식으로 발표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기대가 있지만 지제역 뒤쪽에 공립지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연문화 강지제공학관 국제역 위원장이 계시지만 지제동이나 물성 옛날 지명은 물성이라고 하죠. 지금도 지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충리도 있고 이때 있는 자연문화 많이 37만 평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개발 제한 택시에서 개발 제한이 묶여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재산과 행사를 못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용남 후보님이나 한성원 도의원 후보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있으셔야 이걸 풀어가지는 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각 곳에서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들 주시면 잘 경청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 왜냐면 지금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몇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님 이현주님도 오시고 최고 김준관 후보님, 도의원 후보님, 시의원 이규 후보님도 계시는데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상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강화되는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제안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시장인 정장순 시장님이 시주도형 한지 개발이 확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 방식의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 배경에는 평택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되고 그리고 기본조사도 진행이 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진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한지 개발을 했다는 것은 벌써 행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토지주의 심각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지 개발과 수용 개발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시에서는 해야 되는가 하면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시의원님 대신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평택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평택시가 평균계획에서 한지 개발을 하겠다다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요. 중앙정부랑 시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적절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행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공감되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가 해야 되냐? 뭔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회에서는 어떤 제도권을 해야 되는가 하면 평택시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권리인데요. 저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평택시에서 한지 개발에서 소형 개발을 받겠으면 거기에 적절한 보상 계획을 해야 되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하시고 제가 4월에도 체크를 할 테니까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한지 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간보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간보율이 몇 %로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이제 한지로 다시 새로운 땅을 받게 됐을 때 어느 용도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한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과정에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건 근데 이제 한지 방식도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지 개발과 수용 개발의 마지막 선택들이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 너무 가게들이라 어려운 건 하면 여기 인정이 안 되죠. 너무 우리 불편해요. 후보님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도 되고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국이 지금 시장 개혁 보궐선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핫한 데가 평택 일주입니다. 제일 지금 중요하고 뉴스를 많이 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네?
그야말로 차기 대권 후보하고 우리 김용남 후보하고 붙었다.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여기하고 대구가 아주 가장 핫한 곳인데 여기에 이 3층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중요한 시간에 저희 방을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 지구원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남 후보께서는 아주 국회의원이 안 되셨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우리나라로 차기 대권 후보라고 저는 인정을 안 하지만 라고 하는데 그런 좋은 치하고 지금 맞붙을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기신다면 우리 김용남 후보께서는 정말 어떻게 거기에 거듭나는 분이 아니지 될까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중앙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큰 일을 하실 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반 국회의원들은 안 하겠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요. 그래서 오늘 김영남 후보하고 이현주 후보 오신다고 해서 그래도 그거 아주 실세가 될 분이다 싶어서 제가 바쁜데도 그렇고 다리가 좀 아픈데도 왔거든요. 그래서 귀한 오신 김에 앞으로 저희가 정리될 이런 사건들,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파악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업무를 앞으로 차후에 저희 지주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 수석부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쨌든 공교롭게 저희들은 이제 토지주 저기 간담회 여러분들 이현주 의원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강제 수용 주민들에 대한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 많이 도와주셨고요. 노래양으로 많이 힘이 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도 여기 이제 평택 지제지구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위원님이 잠깐 와서 경례 말씀을 해드리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제지구의 그 문제점이 사실은 뭐 지금 LH에서 지금 몇 년 전에 몇 년 됐죠 지금? 저기 3년 됐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LH의 공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또 그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지금의 또 공시시가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우리 이현주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또 지금도 6월 지방선거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현주 의원님 잠깐 경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질문은 좀 잘 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간담회라고 하지만 우리 후보들 오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또 긴 시간도 그저 하면 될 것 같고요. 후보들은 빨리 하고 이제 가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우리 이전을 다 하셨죠. 네, 우리 김용남 여기 이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후보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 후보님, 네, 한승원 도의원 후보님, 이기형, 시건 후보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셨으니까 이기형 후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번은 다 알아서 다 해결되니까 가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번을 신경 안 쓰시면 더 잘하. 원래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때요, 나번을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가번은 좀 다들 알아서 찍기 때문에 가번은 좀 약한 사람한테 배려를, 시민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우리가 좀 잘하는 사람을 이제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남원을 줍니다. 그래서 남원은 좀 뭐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남원이 베테랑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원을 기억하시면 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잘 하실 텐데, 가시기 전에 그냥 한 말씀씩만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좀 보내드리겠죠. 뭐 여기에 이제 평택 지제지구에, 지제 역세권 지구에 이제 고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뭐 경기도 워낙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거의 아무리는 되어갑니다만, 거기는 이제 지금 LH가 이제 매입하는 부분들이 한 반 정도 국가산을 남아있고, 이제 덩어리가 워낙 큰 것들이니까 여러분처럼 이런 이제 작은 민원들은 이제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은 아마 하나 여기하고 몇 군데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우리 여기에 당선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LH하고 작은 거라도 잘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고 성심성의껏 이렇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는 뭐 이제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큰 거는 또 여야 간에 이제 국회하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하고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감정평가 문제라든가 이제 작은 그 구체적인 부분들, 대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사실은 이 지역에 당선되시는 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문제에 대변해서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지금까지, 거기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지껏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 김용남 후보님은 상당히 꼼꼼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경제 문제 굉장히 좀 가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재산권 문제를 저는 아주 잘 대변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5분이 나오셨는데 5분 중에서 제일 확실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나머지 중에서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3파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3파전.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이 지역에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오래 계셨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오래 그분이 계셨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을 대변해 오셨는지. 이분이 사람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주도적으로 막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느긋하신 편이라서 여러분처럼 재산권 때문에 아주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을 대변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그분은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이런 걸 평소에 굉장히 강하게 주창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토지 공개념이 뭔지 아시죠? 물론 우리가 토지라는 것의 공공성을 생각해서 토지 공개념을 대놓고 주창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어떤 공개념의 공익성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주장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김영남 후보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안 차는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적어도 대놓고 토지공개념을 추천하는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거는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공공성을 분명히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그동안 보면 이 경기도 안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죠? 묵묵히 이 땅을 소유하면서 가고 계셨죠. 그런데 주변이 내가 언제 이 땅이 오라고 했냐? 그런데 주변이 개발돼서 올라간 거죠. 알아서. 그래서 오르는 과정에서 주변의 시세가 막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여러분 땅이 팔려도 그래서 보상을 받아도 사실은 다른 곳으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곳으로 똑같은 그 가치로 인근으로 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왜냐하면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가격으로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이득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그것이 가치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뛰게 되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어쩌면 그 과정에서 공공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과정들이 우리는 계속 감수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런 사정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배려가 되고 좀 더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대단히 욕심이 많아서 대단히 불로소득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것을 억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야말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묵묵히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대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분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또 여기 원주민이시고 하시니까 오랫동안 평택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결국은 이 지역을 떠나시더라도 이 지역 멀리 떠나시지 않은 거 아니면 인근에서 다시 재정착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 지역 사랑하시는 이 지역의 토박이들이실 테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지역이 그래도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힘있는 여당 후보가 돼서 여권의 어떤 집권 여당의 힘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비롯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분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이분들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아마 사용 숫자를 좀 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전파를 해주세요. 전파. 그죠? 전파. 네. 전파해 주시고 공감대를 좀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때니까 온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죠? 제가 표정에 딱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 때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하는 거죠. 선거 때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선거 때 여러분이 결정을 또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무슨 요술 방망이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 5명, 아까 5명 얘기했지만 5명 중에서 김영남 후보가 되면 모든 게 다 되고 나머지는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도 이 5명 중에서 그나마 최악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공개론도 있잖아요. 그죠? 그 최악이죠, 최악.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이동 후보 그냥 마이크 안 써도 유이동 후보 저도 잘 알아요.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죠?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유이동 후보 그동안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그분은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분을 갖다가 열심히 밀었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동안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분을 열심히 동네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많이 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을 밀었어.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하고 둘이서 1, 2등 하고 있는 걸로 여러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제 생각 유이동 후보를 막 밀어가지고 만약에 김영남 후보한테 가서 후보가 유이동 후보한테 가서 조국이 되면 그러면 이 최악 아닌가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려요. 김영남 후보가 너무 멋있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면은 유이동 후보가 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판세는 유이동 후보가 되기는 어려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김영남 아니면 조국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김영남 후보가 되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많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당 후보가 돼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조국식 사회주의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애국주의자예요. 저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보수파예요. 민주 보수파. 여기도 민주 보수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의원이 많아가지고 약간 왼쪽 의원도 있고 오른쪽 의원도 있는데 김영남 의원이나 저는 민주당 안에 오른쪽 의원이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수 정치인들은 다 국민의힘에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막 개혁 일으키고 내란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그게 다 분열이 되면서 그 사이에 그 보수 정치인들이 일부가 민주당에 많이 결합이 됐고 민주당이 보수 정치 세력, 진보 정치 세력이 합해져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민주당이 보수 정치 세력이 보수라고 해서 그렇게 막 꼴통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그게 그냥 민간 문제가 아니라 평택도 영향을 받는다. 평택이 김영남 후보가 되면 그래도 여러분의 이런 문제들 잘 대변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똘똘하게 잘 대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만치 않게 똘똘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 논리적이고 상당히 주장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돼도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안 밀어넣어서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몇백 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 몇백 분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청년 때문에 많이 떨어져. 여러분의 청년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좋은 후보가 되면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한테 듣고 혹시 생각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한테도 중요하고 저한테도 중요해요. 그게 그냥 여러분 개인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채관 의장님한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저는 더 나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중도 확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쁜다는 것을 찍었는데 찍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중도 확장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한테 가게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 경기 전수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몇십만 명 있을 텐데 네, 그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강제 내가 하겠구나 강제적 매수가 팔아서 안 팔면 25%의 매수는 공시가 25%의 가격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로나 내로를 딱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서 보는 네. 참고를 보시면 일단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청에서 대통령을 열어서 하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농사 안 되네. 근데 그거를 매각을 해라. 근데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사회 부동산을 내놓기 안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요? 문장 자체를 영어로 만들어놓고 뭐 10%, 20% 해주고 어떻게 얘기가 이 다른 애들도 할까 이런 세상인데 이 큰 땅들을 사고 팔면서 그거 어떻게 유지하는 건지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뽀뽀예요. 그래서 가장 실세고 그래도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를 하신다는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이런 것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융자를 해주면 집을 내놓으면 알겠습니다. 음주 전수조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건지는 저는 의문이긴 한데. 이번에 대치전에도 근데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서 내게 되는데
30초 질문 드리겠는데 요소를 연구해가지고 컴퓨터시대에 개발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 3천에 컴퓨터 시스템 조사하는 보시면 했습니다. 그 목표가 2040년도에는 컴퓨터 인구가 100만 기시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삼성 전략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아닙니다. 합격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인구 100만이 그것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한국에서 시티 개발에 두 번째 제도부터 내주십시오. 나중에 아파트 미루면 앞에 100번째는 아닙니다. 자꾸 30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 짧게 네, 어제는 그 한국의 컴팩트 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AI 자율공장으로 가 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구가 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은 확실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컴팩트 시티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면에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지금 인구가 생각보다 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에 그 시장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채화용 시장인 거 지금 하실 시대니까 그분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부시대 입장에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회의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재보궐 선거하는 두분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수석 최고위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희는요. 다 같이 우리는 인자리에서 이렇게 키우는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는 그냥 서로이고 내가 보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서 하겠습니다.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핵심적인 그 질문만 추가해가지고 서울 선거 이후에 당선자 시장하고 네, 당선 이후에 제가 반드시 그 데리고 데리고 할게요. 제가 보장할게요. 제 강제로 소수만 보고 범위가 그렇고 현안에 관련된 주민이 많습니다. 4,200명이 있고요. 그 주민이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 너무나 이번에 공시지가 내렸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도 다 서울로 올려서 하시는데 이번에는 지지역 세번 굳이 공시지가 내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좀 모르겠지만 보상이 대비해서 내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를 저희들은 하선을 할 데가 없어요. 평택시가 하선하는 평택시는 우리 가난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LH가 얘기하는 건 대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해 준 것만으로는 감사한데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풍요가 있어야 되는데 풍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데 이제 우리가 것을 보는 것이 방법은 이런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아니면 현안을 좀 이렇게 누가 들어주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창구를 후에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대법관에서 그 말을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시는 듣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니, 시가 전혀 듣지 않아요. 여태까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시가 안 듣는 거죠. 원래는 이제 시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그 지금 창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일단 하고
그러니까 대상 중에서 그래도 차선을 좀 혹시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